그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하지 않아야 될 거는 유리구슬을 던진다든가 협박을 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담 스미스가 말한 정의의 원칙이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칼럼을 하나 썼는데 소개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쓴 분으로 유명한데 또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또 썼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점에서 최근의 파업 문제를 조금 했는데 이게 이제 내년이면 애덤 스미스 탄신 30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1723년이니까 23년에 탄생을 했으니까 300을 더하면 그러니까 내년이 23년이니까 300을 더하면 2023년이죠. 그래서 300주년입니다. 탄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여러분들 뭐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의 저자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거기에 국부론에 나오는 글 가운데 여러분이 한 번쯤 뭐 사회 시간이 아니면 고등학교 사회 시간 혹은 뭐 대학의 경제학 원론이나 뭐 이런 거 들으시면서 한 번쯤 접했을 말인데 국부론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기와 술, 빵을 먹으며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주간 주인이나 양주업자, 빵집 주인이 관용을 베풀어서가 아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이익을 중시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거래할 때 그들의 인간애가 아니라 자기애에 호소한다.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유리한 점을 말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중시하는 각 개인이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중시하지만 이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공급자들은 소비자들한테 더 싸게 해야 많이 팔릴 수 있게 되고 또 그 소비자들도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 게 유리하다고 말함으로써 그걸 갖다가 이제 이게 일종의 이기심이죠. 이기심이란 게 이 사회의 어떤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그런 걸 밝혔는데 아담 스미스 이 문구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국부론 말고 아담 스미스가 쓴 이제 도덕 감정론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얼마나 Theory of Moral Sentiments라고 그래요. 줄여서 TMS라고 Theory of Moral Sentiment니까 특이한 게 도덕을 무슨 의무라든가 이게 아니라 도덕의 출현도 한편으로는 존중, 상대방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존중을 받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본능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남들한테 인정받고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아담 스미스가 보기에는 남들로부터 존중과 어떤 그 승인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거죠. 아담 스미스는. 그래서 자기가 단순히 행동을 할 때 멋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자기를 관찰하는 어떤 공정한 관찰자를 상정해서 그 사람이 승인해주고 좋아할 만한 일을 함으로써 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고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는구나. 이런 걸 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게 있다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어떤 행복한 삶이 뭔지에 대해서, 쓴 책이 도덕감정론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도덕감정론을 읽으려면 뭐 힘들고 옛날, 스타일의 책이니까. 그러나 이걸 갖다가, 러셀 로버츠라는 사람이 이 양반이 그 경제학자면서 굉장히 말하자면 그 소설가 내지는 문필가적인 그 자질이 아주 뛰어난 분인데 러셀 로버츠가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 그러면서 그런 제목을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제목을 그렇게 해서 그 책에서 이제
이 아담 스미스의 이제 도덕 감정론을 풀이하고 있는데, 현대적으로 풀이하는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예,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신중함, 정의로움, 선행, 이 정의, 그 세 가지 미덕이 필요하다. 그걸 강조를 했는데, 이제, 일단, 신중이란 거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면서 남을 돌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중함이란 거는 결국은, 건강과 돈, 평판, 이런 인생에서 필요한 자기를 말하자면 그걸 진지하게 잘 보살피기 위해서는, 결국은, 무모하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그걸 잘 이제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라는 거는 이게 최근에는 사회적 정의, 그래, 사회적이란 말이 앞에 붙어갖고 혼란을 많이 주지만, 아담 스미스가 말한 정의라는 거는 타인에게 피해나 상처를 주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행이라는 거는 남한테 어떤 선하게 대한다, 잘 대한다, 뭔가 도움을 준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제 스미스가 사회가 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의라고 그랬어요. 선행은 건물을 장식하는 어떤 장식물이지만 보기 좋게 해주는, 정의는 기둥이다.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라서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지니까 사회도 산산조각이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라는 개념이 사실은 제가 놀란 거는 러셀 로버츠는 유대 현인 힐렐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타인에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내가 남한테 하지 마라. 그게 이제, 서로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고, 이게, 여러분들 저는, 그래도 어릴 때 이런저런 이야기에 노노 끄트머리는 하나 좀 듣고 자란 세대인데요. 거기에, 노노에 보면, 기소불력, 물시여인, 이런 말이 있는데, 자기가, 바라지 않는 거를 남한테 베풀지 마라, 남한테 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그게 노노 위령공편에 나온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어떤 남한테 그런 행동 규칙, 남한테 내가 바라지 않는 걸 남을 침해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원칙, 그런 원칙을 잘 지킨, 그게 이제 정의의 원칙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잘 지키는 사회는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고, 그렇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똑같다는, 이게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그런 게 바탕이 되지 않은 사회는, 잘 성립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고. 그러면 당연히 문명도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우리도 어떤 그런 정의의 원칙, 가장 기초적인 그러니까 정의의 원칙하고 선행하고 아담 스미스가 비유해서, 정의는 반드시 지켜야 할 어떤 그런 거지. 아까 건물에도 문법 같은 거고, 문법을 안 지키고서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띄어쓰기를 엉터리로 한다든가 아니면
주어를 나타내는 걸 갖다가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를 써버린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그런 것처럼 문법이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문법 같은 거고, 정의는. 그 다음에 선행이란 거는 사실은 자기 아들한테 베푸는 것조차도 잘못하면 아들을, 소위 나약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스포일 시켜서. 그런 데서 보면 선행이란 거는 굉장히 훌륭한 글쓰기처럼, 매우 무엇이 선행인지 규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봤습니다. 스미스가. 어쨌든, 그러나, 물론 우리 사회가 좋은 의미의 선행은 필요하죠. 더, 사회를 부드럽게 하고, 그렇겠죠. 그러나, 어쨌든 더 중요한 거는, 정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헐렁한 규칙보다 매우 엄격한 규칙이 오히려 잘 지켜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거는, 금연을 할 때, 지금부터 언제까지는 한갑 피던 걸 갖다가 10가치로, 하루에 10가치로 줄이고, 또 몇 개월 뒤에는 그걸 5가치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서는, 그게 계속 담배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끊기 어렵고, 오히려 단칼에 그냥, 아예 담배를 손에 안 잡는 그런 그런 행동 규칙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은, 그런 사례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내 자유가 소중하면, 그러니까 화물연대 사람들도 거꾸로 자기가 남의 입장이 돼가지고, 예컨대, 물건을, 갑자기 그런 파업을 해갖고 물건을 갖다가 실어 나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조차 못 싣게 하고 그렇게, 그걸 거꾸로 입장이 됐을 때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자유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 사회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각자가 가진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지만 파업을 하는 것까지는 때에 따라서는 뭐가 불만이 있으면 그걸 전달하고 뭘 요구할 게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하지 않아야 될 거는 유리구슬을 던진다든가 무슨 그 다음에 협박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함부로 제약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자유로운 권리를. 그러면 그 사람의 선택할 몫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그게 아담 스미스가 말한 정의의 원칙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불법하고 합법 이런 기준이 애매한 혹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봐줄게 하면서 복잡하게 그 조건들을 복잡하게 만들어서는 사람들이 그걸 지키기도 어렵고 따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응도 매우 선명한 단순 선명한 어떤 그 원칙 하에서 움직이는 게 대응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사람들이 따르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길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